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입니다. 오늘 부제가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인데요. 저희 회사가 투자한 회사들이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든데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바이오 산업들이 향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무엇을 할지 이런 얘기들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스닥 주가를 확인합니다. 나스닥 주가를 확인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투자했던 저희 회사가 투자한 거죠. 나스닥 회사의 주가가 한 40%가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올랐지?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코로나 중증 환자들 5명에게 그 회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약을 투여를 했더니 그 중에서 한 3명은 5.5일 만에 퇴원을 했고 두 분은 한 8.5일 그 정도 만에 이제 퇴원을 해서 그래서 뭐 사실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이러저러한 기회들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4개 기업 발표했는데 뭐 반갑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에 소개된 4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이 이제 저희 회사랑 인연이 있어서 HLB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9년 전쯤에 투자를 몇 번에 걸쳐서 했던 기업이고 ABL 바이오도 비상장 시절에 저희가 한 2번 정도 투자를 했었고 뭐 아직도 저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또 잘 되고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예,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한국투자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저희 그 CIO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 아까 투자업계에는 2001년도에 들어왔는데 그건 이제 한 20년 가까이 투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또는 이제 중간에 뭐 유한양행, 캐몬 이런 데서 실제 신약 개발 연구들을 한 10여 년 가까이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한 3개 정도 펀드의 대표 펀드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한국투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그거는 이제 저희 이제 제약바이오 부분에만 거의 90몇 %를 투자한 회사 경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오늘 아까 발표했던 그 뭐 HLB나 아니면 ABL 바이오 이런 회사들 투자했었고 한국투자 국민연금 리어펀드 요거는 한 50% 정도가 이제 바이오 정도에 투자를 해봤고 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 요거는 이제 7월에 결성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바이오를 이제 주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1차 클로징이 2,370억으로 됐는데 대략 이제 2차 클로징 마치면 3,000억 좀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자리에 오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장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농담 삼아서 매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언뜻 봐도 돈이 없게 생겼고 뭐 자세히 봐도 돈이 없게 생겼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냐 그런 경우들. 그리고 제가 2001년도에 유한양행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투자해서 옮겼다고 그랬더니 저희 이제 어머님도 걱정하시고 장모님도 걱정하시고 지도 교수님도 걱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직업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만든 슬라이드이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을 뭐 제 주머니에 있는 돈만 갖고 하는 것도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저희 회사에 있는 돈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00억 정도 이번에 2,370억짜리고 한 3,000억 정도 클로징 되는 그 펀드는 국민연금이 1,000억을 출자한 펀드이고요. 그 이외에 무슨 기관 투자자들 무슨 이제 공제회 뭐 이런 연금 이런 데서 이제 저희들에게 출자를 해가지고 펀드를 만들게 됩니다. 펀드를 만들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4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 4년 동안에 이제 열심히 회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8년 동안에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회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 나오기도 해서 그걸 이제 회수해서 저희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제 돈을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데도 벤처 투자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옛날 은행들이라고 비교를 좀 해보면 다른 금융권들은 담보가 없으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담보 없이, 저희들 뭐 모험 자본이라고 저희들 표현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모험 자본, 그래서 담보 이런 거 없이 그냥 회사의 기술력이나 경영진만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코비드 19 얘기도 나오고, 아까 이제 ABL 바이오 뭐 그랩바디 얘기도 나오고, 우리 HLB 뭐 항암제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들 나왔는데, 사실은 바이오 산업을 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이고, 어떤 것들은 잘 안 될 분야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분야에서도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거기서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부에서도 트렌드의 변화랄까 중요도의 변화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여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떤 회사를 투자할 때 제일 고민하셨으면 좋을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경쟁자들이 너무 세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승자가 되기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도 뭐 바이오 쪽이 좀 낫긴 합니다. 왜 낫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핸드폰, 우리 이제 셀폰 이런 경우들은 보면 전 세계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회사들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바이오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뭐 빠르면 올해 말, 내년부터 이제 백신 치료제들이 승인을 이제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어떤 한 회사가 전 세계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뭐 수량 문제도 있고 효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다 그 수혜를 누릴 거고요. 네, 그럴 거고, 뭐 치료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경쟁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와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 세계에서 6위, 7위, 8위, 10위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경쟁자가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장표를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쓰는 장표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농담 삼아서 오늘은 이제 이 자리에는 또 몇 분 안 계셔가지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뭐 우리 영화에도 나왔던 아놀드 슈바제네거도 있고, 요새 코비드 19 때문에 자주 언론에 거론되는 빌 게이츠도 있고, 뭐 이렇게 부시 대통령도 있고, 클린턴 대통령도 있고,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늘 농담처럼 이분들을 제가 직접 다 만나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1대1로 만나본 건 아니고요. 제가 행사장에 가서 이분들을 직접 다 뵀었습니다. 뵀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행사장에 왔냐면, 미국에서 매년 6월이 되면 이제 바이오 인터내셔널, 바이오 USA라고 불리는 행사가 열리는데, 그 행사에 이제 이런 분들이 지난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행사장에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요즘에는 저희 이제 우리 바이오 관련된 행사들이 있으면 뭐 국무총리도 오시고 대통령도 오고 하는데,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현직 대통령이 또는 뭐 전직 대통령이 이런 바이오 행사에 올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다가, 그분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술적인 바이오 기술의 시대를 넘어서서 바이오 경제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요 페이지에서 왼쪽에 작은 테이블에 작은 글씨가 있는데, 요 글씨를 제가 읽으라고 요 장표를 만든 건 아니고요. 요거는 왜 만들었냐면, 요게 이제 몇 년 전에 딱 한 분기에 글로벌 파트너링, 기술 이전이 일어났던 사례들을 적어 놓은 건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면 한쪽에 있는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게 파이자일 수도 있고 노바텔 수도 있고 머크일 수도 있고 베넨거 인그라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회사의 기술 이전 한 회사들을 찾아보면 그 회사들은 작은 바이오 벤처들이에요. 근데 바이오 벤처들, 그래서 거기 연구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나, 그게 가서 봤더니 연구원들이 뭐 30명, 40명. 그런데 이제 이런 딜의 규모를 놓고 보면 작게는 수천억에서
크게는 이제 몇 조까지 이런 딜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바이오 산업들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소수 정예가 만드는 부가가치다 하는 거고, 예전보다 지금은 이제 기술 이전이 되거나 파트너링 하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벤처 기업의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놓고 보면 우리 오늘 이제 발표했던 ABL 바이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매트릭스, 그 다음에 바이오솔루션, 이런 각각의 회사들이 다국적 회사들이랑 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가보면 실제로 연구원들이 100명이 넘는 곳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그 많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동네가 이런 바이오란 동네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2001년 8월 2일부터 이런 바이오 분야 투자를 해왔는데요. 제가 2001년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10여 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투자 규모에서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하는 규모에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는 대략 4%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저희들이 통계를 낸 거 찾아보니까 30%가 넘는 곳이 이제 바이오 분야에 투자가 됐어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거냐면, 올해 1분기에 투자한 그 성과들이 2분기나 또는 내년에나 그거에 대해 곧바로 성과가 나진 않겠지만, 실제로 3년이나 5년쯤이 지나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투자를 받은 그 많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이제 제약사들이 바이오 벤처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국내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었는데, 요새는 사실 기사를 잠시만 검색을 해봐도 그게 유한양이건 어디건 간에 바이오 벤처들과 투자도 하고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해서 파트너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미국은 대략 20에서 25% 전체 투자 금액의 20에서 25% 정도를 이제 매년 바이오 분야에 투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바이오 분야를 좀 이렇게 세분화해 갖고 이제 치료제 만드는 세라피틱스 분야, 그다음에 메디컬 이퀴먼트, 그다음에 헬스케어 서비스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칭해서 이제 바이오 분야, 바이오 기업, 바이오 산업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야에 20에서 한 25% 정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게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들은 계속 되고 있다. 그 이유들을 놓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소수 정예가 독점적인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어디 가면 이제 하는 거가, 저에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와서 요새 한두 판은 어디에 투자해?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하우스에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농담 반 해가지고, 아니 요새 벤처 캐피탈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하우스에 투자한다고 하는 거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우스라는 분야, 여기서 이제 5가지 종류인데요. 여기서 H는 이제 헬스케어, 우리가 이제 오늘 말하는 바이오죠. 그리고 O는 온라인이고, U는 이제 언택트, 그 다음에 S는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E는 이코노미 앳 홈,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더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거랑 조금 더 최근 이제 이 코로나 전국, 코로나 시대, 코비드 19 때문에 또는 앞으로 변화될 거로 예상되는 거를 이 장표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운데 있는 빠른 실행력, 그리고 시장 적응력, 이게 이제 앞으로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보고 너무 빨리빨리 하고 성격이 급해서 큰일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올해를 놓고 보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적응을 해서 그 많은 진단키트들을 만들어내고 승인을 받고 글로벌 유통을 하고,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실제로는 빠른 적응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디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하고 있고,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제품과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바이오 벤처 기업에 제가 투자하는가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늘 이장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대략 이제 한 이런 6가지 경우들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그냥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바이오 벤처에 투자하냐 그러면은 뭐 ABL 바이오나 이런 회사 같은 회사들이 투자한다라는데 그런 회사들을 자세히 뜯어놓고 얘기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내부의 핵심 개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핵심 개발 인력들을 또 세분화해 보면 어디도 내 회사 혼자서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력하는 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누군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경영진 중에서 산업계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전문 경영인들이 내부에 얼만큼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다들 아는 분야지만 신약 개발이든가 뭐 치료 기기라든가 이런 거 개발하는 거가 이게 뭐 몇 달 만에 끝나거나 몇 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팀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고 제가 좀 전에 독점적인 부가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독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식재산권에서 나옵니다. 특허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 너무 중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바이오벤처들에 가보면 변리사들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미국에 가보면 20, 30명짜리 직원 바이오벤처 기업에서도 이제 변리사가 내부에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바이오벤처들이 다 변리사를 뽑아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만큼 지식자산권 특허들이 이제 중요하다. 제가 특허 관련된 것들은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들도 보여주셨는데 데이터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 임상 데이터, 전임상 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임상을 했으면 몇 명이 리스판스를 보였는가, 몇 명이 살아났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전임상 데이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동물 모델에 있어서 그 효과가 얼마큼 나고 있고 독성은 얼마나 적은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거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투자자분들이니까 앞으로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벤처들이나 제약사들이 뭘 개발하면 이게 임상 2상을 갈 수 있을까? 임상 3상을 갈 수 있을까?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고민들 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에 와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기업들 투자하실 때 하나를 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 회사가 보험 수가, 보험 약가를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가격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독점적 고부가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어떤 약가로 팔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게 이제 급여 항목이든 비급여 항목이든 어떤 가격으로 팔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도 여러 기업에서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내일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발표하는데 발표하는 거 이렇게 들으시다가 어떤 분들이 와서 말을 너무 잘하면 한국에서는 저 사람 약간 사기꾼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사들, 바이오 기업들 요새 뭐 보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업체들 보면 기술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 일반인들에게 또는 투자자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밸류나 나중에 기술 이전이나 파트너링이나 이런 것들 놓고 보면 그 CEO나 경영진들의 소통 능력이 또 이제 중요한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소통 능력 제가 강조드리고요. 앞에 장표는 사실 이제 제가 만든 장표입니다. 제가 그냥 예전에 나는 도대체 어떤 바이오 기업에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했었는데 요 뒤에 거는 이제 바이오 센츄리라고 1년에 한 700만 원 주면 매주 한 40페이지짜리 전 세계 바이오 동향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 잡지 속에서 일부의 이제 중간쯤에 보면 새로 나온 바이오 기업들을 소개하는 게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그런 바이오 센츄리에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표예요. 그거 놓고 보시면 이제
회사 제목이 있고요. 회사 제목이 있고 그 회사의 기술을 요약해 놓은 게 있고 이 회사가 이제 적응증이 뭐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개발 단계가 임상이냐 전임상이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 창업자가 누구냐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협력하는 대학 교수가 누구냐 그 다음에 협력하는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랑 파트너링 하고 있냐 그리고 종업원 수 그 다음에 지금까지 돈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았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투자자가 누구냐 그리고 CEO 그리고 특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상장 기업들 특히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거나 뭐 상장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요약해서 이런 것들만 그냥 중심이 보였는데 각각들이 다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투자자가 투자를 했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 창업자로 참여를 했고 지금 CEO는 성공 경험을 갖고 있는 데고 특허도 공고하다라고 하면 그런 회사는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예, 사실은 이 페이지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쓴 것 같은데 제가 향후에 어떤 바이오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면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융합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융합의 시대가 오고 이미 왔고 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뭐 치료제만 개발한다, 진단만 개발한다 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ICT 서비스랑 맞물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또한 이제 각 세부 분야별로만 놓고 보면 올해 우리 뭐 다들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제 진단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알려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알려져 가지고 뭐 수출하고 수출 금액이 얼마냐 이제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능력 평가가 그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양산할 수 있는가 제대로 불량품 없이 양산할 수 있는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이 잘 만든 것들을 가지고 글로벌로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어디에서 허가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받아낼 수 있는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은 각 나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는 뭐 중국에서 좋습니다. 어디 뭐 어느 나라든 좋은데 어떤 기업들이 이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 단계를 또 넘어가 보면 한국에 이제 의료기기라고 표현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들을 또 지켜보면 다 체외 진단 기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체내에서 치료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의미 있는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가가치가 얼마큼 커질까 의료기기 분야에서만 생각해 보면 이런 체내 치료용 의료기기들 하는 그런 것들이 향후에도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M&A의 대상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더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쪽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뭐 임상 1상 갔어, 2상 갔어, 3상 갔어 그러면 굉장히 흥분했고 그러다가 이제 기술 이전이 어느 나라의 건간에 되면은 더 흥분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기술 이전들 뭐 많이 하고 있고 임상들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향후에는 그것만으로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가 좀 더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난치성 질환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것 중에서 언맷 니즈가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떤 기업이 해결하는가 중요하고 항암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오늘도 이제 아까 보면은 뭐 컨벤션 세라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면역 항암제를 갖고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뭘 갖고 해야 되는 건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동반 진단이 같이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항암제 분야에 있어서도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빨리 앞서 나가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지난 몇 년 전까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뭐 파킨슨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또는 뭐 그런 뇌질환 CNS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러면 야 저거 될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든데 과연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 기술력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한 여건도 되고 투자금도 돼서 향후에는 이런 CNS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을 저도 투자할 거고 이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회사들을 좀 주목하시면 어떨까. 또 하나는 제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백신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잘 투자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투자를 안 했는데 왜 포트폴리오가 있냐? 제가 백신 관련된 회사는 어떤 펀드를 결성하면 제가 아까 8년 동안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펀드 만들자마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회사에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백신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했는데 향후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개발의 중요도를 전 세계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중요할 것 같고요. 백신 개발들은 이제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우리가 이제 항생제, 항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사실 과거에 잘 개발들 안 했었습니다. 왜 개발 안 했냐면 이거 개발해봤자 사실은 매출액이 우리가 다국적 회사들이 블록버스터 약 개발하면 매출액 5조, 10조 이렇게 갔는데 이런 항생제나 항바이러스 개발하면 매출이 그만큼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개발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팬데믹 겪고 나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황이 바뀔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백신이나 이런 감염질환 치료제들 개발하는 데들도 주목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장표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사들이 더 오픈된 마음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융합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스몰 몰레큘 합성 신약과 또는 바이오 약품과 그것들이 어떤 마이크로바이옴과 동반 진단과 어떤 의료기기와 그것들이 어떻게 융합되고 있고 각 개별 기업들이 그 융합 능력들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이제 올해는 사실 해외 출장 저도 이제 가본 적이 못 가봤는데요. 작년까지 제가 예를 들면 작년 하반기에 미국, 호주, 영국, 벨기에 이런 나라들, 스웨덴 이런 나라들 다녔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제가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바이오 기술에 비해서 그 기술에 비해서 유럽과 미국이랑 비교하면 어때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이제 겁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럽 별거 아니야. 일본도 별거 아니고 다 별거 아니야. 그럼 별거인 나라는 어디 있어? 그러면 미국은 조금 무섭고 딴 나라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제가 이렇게 농담하는 줄 알았었어요. 농담하는 줄.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한국이 아니가 내가 이제 벨기에에 있다, 스웨덴에 있다, 스페인에 있다, 이탈리아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올해 한국이 정확한 그리고 정확한 그런 진단 키트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태리에 있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한국은 코로나 진단 키트만 잘 만들 거야. 나머지는 기술이 별로 없어라고 생각할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다들 답답하고 힘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 쓰셔갖고 힘들겠지만 실제로 올해 이런 경우들은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되는 한 해여서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외 수출을 하건 파트너링 하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아까 제가 특허 얘기 잠시 드렸었는데 이제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대비해야 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대비를 잘하는 기업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독점권을 누리려면 특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독점권을 누구나 다 깨고 싶어 해서 다국적 제약사들끼리 또는 이제 그런 기업들끼리는 특허 소송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송들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들은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특허와 관련돼서 굉장히 FTO 리포트들 잘 미리미리 확보하고 있고 특허 분쟁의 소지를 다 제거하고
그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나 바이오 기업들, 그게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마찬가지인데, 어떤 회사 CEO를 만났을 때 회사의 특허에 대한 패턴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향후에 이제 더 크게 빛날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저희 회사에서 투자했던 회사들에 대해서 그냥 로고들 쭉 따와가지고 한번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장표를 만들 때는 사람 몸을 하나 그려놓고 사람 몸에 있는 각 부위랑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개발하는 거랑 다 이렇게 눈과 관련된 회사는 뭐 에덴룩스가 있고 아이진이 있고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파킨슨과 관련해서는 머릿속에 파킨슨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가 투자한 것도 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못했지만 저희 회사에서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아직도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인류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언맨 니즈들을 다들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럴 만한 회사들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투자를 한 거고요. 이제 그래서 뭐 나중에 보시면 이 장표 가지고 그냥 한국투자 파트너스는 한국에서 바이오 투자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를 투자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상장 회사도 있고 비상장 회사도 있고 국내 회사도 있고 해외 회사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남았는데요. 뭐 이런 것들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그 기업들이 상장 회사이면 아니 뭐 벤처캐피탈과 상장회사랑 대기업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같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러시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사례 하나 만들어 드리면 제가 2015년 10월에 호주에 갔었습니다. 호주를 갔는데 호주에서 이렇게 머리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가 저녁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영어로 자꾸 말을 거는데 밥 먹는데 이렇게 자꾸 영어로 말을 걸면 저도 영어로 답을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비즈니스 미팅 영어도 힘들어갖고 그러는데 저녁에 그래갖고 왜 도대체 나에게 말을 거세요? 그랬더니 호주에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에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호주에 있는 벤처 캐피탈을 만나가지고 어떤 기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기업 이름이 이제 엘라스테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호주 달러로 $7 밀리언 투자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호주에 처음 가서 투자를 하면서 $7 밀리언 투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혹시 한국에 기업 만난 데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를 만났다고 그래서 그 회사랑 같이 해서 저희가 $5 밀리언 투자하고 그 회사는 $2 밀리언 투자하는 대신에 그 회사는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우선 협상권, 한국 판권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또 투자기관이 이런 판권을 갖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회사가 대략 한 투자한 지 그해 2015년 12월에 투자했는데 2018년 2월쯤 되니까 엘러간이라는 회사, 지금은 이제 에피랑 다시 합병이 되는데 엘러간이라는 다국적 회사에서 이 회사를 이제 M&A를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략 한 뭐 12배 가까운 수익률을 남겼고 당연히 이제 그 아까 화장품 대기업도 수익은 같이 남겼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회사는 아직도 이런 판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벤처캐피탈이나 기업들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고 서로가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조금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승인을 누가 많이 받을까,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 꼭 언급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영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코로나 관련된 백신을 뭐 임상 3상을 제일 먼저 했니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에 있는 뭐 SK 뭐랑 해갖고 무슨 생산 계약도 맺었다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언뜻 생각을 해도 아스트라제네카가 그거를 코로나 백신을 처음부터 미리 개발하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손을 잡은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이랑 손을 잡았다고 나왔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스핀오프 된 어떤 회사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제너 인스티튜트에서 스핀업된 백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백스텍이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코로나 백신은 아니고 캔서 백신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던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 저희가 2018년 12월에 저도 투자를 하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진매트릭스라는 코스닥 상장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이제 김숙 대표님이 어느 날에 있다가 그 코스닥 상장사이고 우리가 크게 돈은 많지 않지만 벤처캐피탈과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진매트릭스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백스텍이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동시에 진매트릭스는 백스텍에 또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매트릭스와 백스텍의 콜라보레이션은 그때는 뭐 코로나 백신 이런 거 당연히 없었으니까 백스텍은 치료제를 잘 개발하는 회사니까 하는 거고, 진매트릭스는 진단을 잘 개발하니까 둘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투자를 하게 된 거고, 저희는 이제 약간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백스텍 이사회에 들어가면서 그 둘을 잘 연결되게 하려고 이제 이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이제 이 백스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코로나 백신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인지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진매트릭스가 이러한 연구로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 이외에도 또 이제 투자를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효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벤처캐피탈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거나 어떤 기업에 계신 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약간의 뭐 돈이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위험 부담을 조금 리스크를 헤징하고 싶을 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 같은 벤처캐피탈들과 이러한 구조를 짜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 장표 만들었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페이지 뭐 정도 되는데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고민을 이제 사실은 잘 안 하게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CEO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8개월 동안 쓸 돈을 미리미리 만드는 게 CEO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는 요새 이제 창업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창업하기 전부터 상장 이후까지 할 때 자금 조달들이 대략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페이지를 한 거고,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하실 때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회사들이 과거부터 자본 조달을 얼마나 제때 적시에 해왔는가를 알게 되면, 예를 들면 과거에 5년 동안 정말 잘해왔는데 앞으로 3년 동안은 절대로 못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 보실 때 그 회사의 특허도 보셔야 되고 기술도 보셔야 되고 임상 단계도 보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본 조달을 얼마나 부드럽게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자본 조달을 잘 하려면 사실은 투자자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투자자들에게 가가지고 본인들, 우리 막 박사님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설명을 했더니 듣는 청중들이 대부분들이 다 졸고, 그러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회사가 자본 조달이 잘 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놓고 보면 오늘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행사를 주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는 좋은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시기에 맞게, 그리고 뭐 너무 이렇게 몰려서도 아니고 너무 띄엄띄엄 되는 거, 시기에 맞게 자기들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 제대로 알리는 것,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또 투자도 받고 자본 조달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안 넘어가는데요. 네, 마지막 페이지 넘어갔네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업이, 바이오 기술이 글로벌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가? 당연히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글로벌한 기업들이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워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랑 할 일도 많이 있고요. 워치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도 하면서 일을 해나가면 된다.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한국 사람처럼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들은 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들을 우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